안녕하세요, 손흥원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에크모 편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크모는 시중에 자료가 많지 않아서 제작 기간이 좀 오래 걸렸습니다. 약 2달 정도 걸린 것 같은데요. 팟캐지 자료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에크모에 대한 지침서들을 많이 참고를 했고요. 그 중에서도 대한심장학회 시민성 쇼크 연구회에서 발간한 한국 시민성 쇼크 가이드북에서 많은 도움을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특히나 에크모를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일러스트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년간호사의 찐이 작가님께서 일러스트를 그리는데 많은 공헌을 하셨으므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심장과 폐의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에크모, 뛰어난 기능만큼 관리하기가 매우 까다로운 의료장비라서 중환자실 간호사들의 두려움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에크모는 저희 몸에서 정맥혈을 심장으로 들여보내고 심장에서 산소화를 시킨 뒤 온몸으로 뿜어져 가는 과정을 우회하는 장비입니다. 정맥혈을 뽑아내서 펌프로 옥시제네이터를 통해서 산화를 시키고요. 이를 정맥 또는 동맥으로 들여보냅니다. 이에 따라서 모드가 달라지는 것이고요. 몸 밖에서 순환할 동안 혈액은 산화기를 통해서 산소화되며 이산화탄소는 제거됩니다. 이러한 과정으로 에크모는 저희 몸에서 심장과 폐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의료장비가 된 것이죠. 1953년 인공심폐기를 이용해서 최초로 성공적인 심장 수술을 시작으로 에크모는 생명을 구하는 치료로서 입증이 되어 왔습니다. 에크모 초기에는 혈액을 정맥에서 빨아들인 후 동맥으로 다시 되돌려주는 형태를 가졌는데 유지기간이 단지 5일에 고정되었습니다. 당시 의료진들은 에크모의 심한 합병증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환자들이 죽음에 임박해서야 에크모 치료를 시작했던 것이죠. 하지만 신생아, 성인 ARDS 환자 등에서 성공적인 치료 사례들이 입증이 되면서 에크모는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면서 발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현대에는 다양한 상황에 적용되면서 대표적인 적응사항은 심장 부전, 호흡 부전, 마지막으로 CPR 상황입니다. 자, 이제 에크모의 구성 요소부터 특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크모의 구성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혈액을 당겨오고 넣어주는 두 개의 도관이 있습니다. 체외 혈액 순환을 위해서 혈액 펌프, 가스 교환에 필요한 막형 산화기, 이 외에도 체외 순환의 특성상 열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혈액의 온도를 유지해주기 위한 열 교환기가 있고요. 혈류량 측정을 위한 센서 등이 있습니다. 간편하죠? 그림을 통해서 에크모의 원리를 다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정맥으로부터 산소를 끌어당겨서 펌프를 통해서 이용을 하죠. 이를 산화기를 통과를 시키면서 산소화를 해주고 적용 이유에 따라서 동맥 또는 정맥으로 들여보내주는 것입니다. 각 구성 요소의 대표적인 특징을 알아보면은 캐뉼라는 혈구 손상을 최소화하고 합병증의 부작용을 최소화하여 혈전 발생을 줄일 수 있는 물질이 안쪽으로 코팅이 되어 있고요. 도관 길이도 중요한데요. 너무 길면 혈류 흐름의 저항이 증가하고 염증 반응이나 혈전 생성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반면 너무 짧아버리면 환자의 움직임과 이동에 제한이 생겨버려서 자칫 잘못하면 포지션 체인지를 하면서 도관이 빠져버리는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혈액 펌프입니다. 혈액 펌프는 용혈과 열 발생을 줄이도록 디자인이 되었습니다. 음압이 형성되면서 높은 흡인압을 형성하게 되는 게 특징인데요. 공기색전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혈액 펌프는 센트리펑갈 펌프라고 해서 원심 펌프로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중앙에는 강력한 의압이 형성되고 바깥쪽에서는 양압이 형성되면서 혈액이 뿜어져 나갈 수 있도록 고안된 것입니다. 그리고 산화기와 조절기가 있습니다. 옥시제네이터에서 혈액은 산소화되고 이산화탄소는 제거됩니다. 산소화는 설정해준 FiO2에 따라 다르고 CO2 제거는 산소 공급기에 역류가스 유량을 통해서 제어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산화기의 성능이 매우 중요합니다. 시간에 따라서 점점 발전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멤브레인의 특성상 가스 교환 기능이 떨어지는 것과 용혈이 일어나는 이런 치명적인 약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발전해 온 것이죠. 에크모 기계의 PLS를 보시면 전면과 후면의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각각에 따른 용어들이 있고 이렇게 번호와 용어에 맞춰서 설명을 다 적어놨으니까 그림을 보면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에크모 기계를 운용할 때 가장 기초적인 것은 전원 연결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에크모 기계가 꺼져버린다면 심장 기능이 멈춰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CPR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에크모 주변은 각종 선들이 존재하므로 의료진이 지나가다가 코드가 뽑혀버리는 일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코드가 뽑혔을 때는 잔여 배터리 양이 표시가 되고 충전기가 연결이 됐을 때는 잔여 배터리 양이 이렇게 별표 2개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충전기 코드가 잘 연결됐는지 확인하는 게 시작입니다. 자, 두 번째는 FiO2와 수입가스 플로우의 확인 그리고 조절하는 것입니다. 오토가스 조절기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FiO2 조절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팅 값이 올바르게 설정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CO2를 빼주기 위해선 오토가스를 올려주기도 하고 플로우를 올려주기도 합니다. O2 레벨을 올려줄 때는
하는 FIOT를 높여줍니다. 이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RPM과 플로우를 확인하는 것인데요. RPM, 펌프의 속도를 말합니다. 설정해두는 스피드를 통해서 플로우가 얼마나 걸리느냐를 가장 중요시하게 봐야 됩니다. 이 플로우가 환자에게 얼마 정도가 유용할지를 보려면 BSA, Body Surface Area를 계산할 줄 알아야 됩니다. 공식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략적으로 인터넷에서 검색되는 캘큘레이터를 통해서 계산합니다. 그리고 카디악 인덱스라는 개념이 중요합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에크모의 핵심은 적정 플로우가 유지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 플로우가 카디악 아웃풋을 반영하기 때문에 플로우가 잘 걸려야 된다는 것이죠. 심장의 1회 박출량은 스트로크 볼륨이라고 합니다. 이 스트로크 볼륨에 심장 박동수를 곱하여 분당 박출량이 심박출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 개개인의 차이를 없애기 위해서 카디악 아웃풋을 BSA로 나눈 값을 카디악 인덱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카디악 인덱스를 환자에게 얼마 정도 유지해 주는 게 중요한데 카디악 인덱스의 정상 범위는 2.4에서 4.0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에크모의 보조 정도는 초기에는 카디악 인덱스 2.4에 맞춰줍니다. 카디악 인덱스 2.4를 맞춰주기 위해서 플로우를 어느 정도 걸어준다 이런 뜻이죠. 그에 따라서 플로우가 높으면 높을수록 어시스트 정도가 높아지고 낮으면 낮을수록 어시스트 정도가 낮아지는 것입니다. 환자의 호전 정도에 따라서 에크모의 보조 정도를 낮춰가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환자의 카디악 인덱스를 유지해주기 위한 적정 플로우는 몇일까요? 그게 궁금하다면 아래 공식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BSA 곱하기 카디악 인덱스는 카디악 아웃풋이라는 공식을 통해서 카디악 인덱스 몇을 유지하기 위한 카디악 아웃풋을 에크모 플로우를 몇을 넣어줘야 될까를 생각을 해보는 건데 예를 들어야 이해하기가 쉽겠죠. 175cm의 70kg 환자분의 카디악 인덱스를 2.4, 어시스트를 한 100% 정도를 맞춰주기 위해서 플로우를 계산해 보려고 합니다. BSA는 1.84로 계산됩니다. 그리고 1.84 곱하기 카디악 인덱스 2.4를 곱해주면은 4416이 나옵니다. 따라서 에크모 플로우는 4416을 충족되도록 RPM을 조절해서 올려줘야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에크모 플로우가 4000 정도 이상이 나온다면은 이 환자에게 어시스트가 100% 정도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환자 상태가 좋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보조 정도를 낮출 수 있겠죠. 점점 더 RPM을 낮추면서 플로우를 낮춰가면서 이 어시스트 정도를 낮춰주는 것이고 이 환자에게 보조 정도가 필요가 없겠다 하면 에크모를 꺼도 되는 것이죠. 플로우가 유지되기 위한 것이 가장 큰 핵심입니다. 이 라인 꺾임 유무도 잘 봐줘야 됩니다. 에크모의 플로우는 이렇게 플로우 센서를 통해서 감지가 되는데요. 이 플로우 센서에 젤이 잘 묻어 있어야 플로우 센서가 감지를 잘 합니다. 젤이 잘 묻혀지지 않으면 이 시그 알람이 발생할 수 있는데 펌프 옆으로 플로우 센서가 존재하기 때문에 젤을 묻혀줄 때 펌프가 위로 살짝 들어지면 에크모가 꺼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서랍자와 같은 도구를 이용해서 젤을 발라주는 것이 권장되고요. 특히나 이렇게 에크모 라인이 꺾여버리면은 이때 플로우가 안 걸려버립니다. 플로우가 갑자기 4000 정도 유지되던 것이 0에서 100밖에 유지가 안 된다? 그러면 꼭 어디 라인이 꺾이지 않은 곳이 있는지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에크모 간호의 핵심은 잘 켜져 있는지 그리고 설정된 RPM에 따른 플로우가 잘 유지되는지 FIOT와 가스가 잘 설정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에크모는 플로우만 잘 나오면 끝이라고 하기엔 모자란 것이 많습니다. 이제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에크모의 모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VA, VV, VVA, VAV 다양한데요. 한 번만 이해되면 앞으로 에크모를 이해하는데 쭉 편하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에크모의 적용 방식. 이 적용 방식을 이해를 하려면 이 혈액순환 경로를 먼저 알고 계셔야 됩니다. 혈액순환 경로를 위해서 저희가 이미지를 넣어봤습니다. 인체의 혈액은 정맥혈, SVC 또는 IVC로 정맥이 우심방으로 들어옵니다. 우심방을 거쳐서 우심실 그리고 폐순환을 한번 거치죠. 폐동맥을 통해서 폐로 유입이 되고 폐에서 산소화를 거친 후에 폐정맥을 통해서 다시 좌심방으로 들어옵니다. 좌심방으로 들어온 혈액은 좌심실로 내려가서 대동맥을 통해서 온몸으로 뻗어나가는 것이죠. 이 순환 방식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정맥을 통해서 우심방으로 들어오고 폐순환을 거친 혈액이 좌심실을 통해서 온몸으로 뻗어나간다. 온몸으로 뻗어나갈 때도 대동맥 분지에 따라서 우측 팔, 머리, 좌측 팔, 그리고 복부 이렇게 흘러가는 방식을 꼭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심장 부전입니다. VA 에크모입니다. 심장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정맥으로 들어온 것을 동맥이 뿜어주는 것이죠. 따라서 심장 기능을 대신하려면 우심방, 정맥으로 혈액을 당겨주고 좌심실, 동맥으로 혈액을 넣어줘야 됩니다. 정맥혈을 잡아당겨서 대동맥 이후로 넣어주는 방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신 혈액순환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것이죠. 심장이 뛰지 않아도 VA 에크모 모드를 적용하면 심장 기능을 대신해 주는 것입니다. VA
에크모 모드를 적용할 때는 환자에게 급성 심근경색이 갑작스럽게 심익성 쇼크가 발생했을 때 VA 모드를 적용을 하게 되고 안티키아굴레이션과 CAG와 PCR을 통해서 심근경색을 해결하게 된다면 VA 에크모를 뺄 수 있는 것이죠. 좌심실 기능 부전, 쉽게 말해서 심장이 문제면 VA 에크모를 적용한다 라고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특히나 VA 모드를 이해를 하려면 혈액순환 구조를 꼭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혈관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적용 특징이 달라지기 때문인 것이죠. 첫 번째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페리페럴 VA 에크모 모드입니다. 두 가지 케이스를 보실 수가 있는데 IVC에서 당겨오고 피모랄 아테리로 넣어주는 것, 그리고 IJC에서 당겨오고 피모랄 아테리로 넣어주는 것, 대표적인 케이스 두 가지입니다. 이 페리페럴 VA 에크모가 대표적인 이유는 에크모 시스템을 구현하기 쉽고 적용하기에 빠르다는 이점이 있어서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여기에서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점은 피모랄 아테리를 통해서 혈액을 넣어주게 되는데 심장에서 내뿜는, 좌심실에서 내뿜는 혈액은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고요. 에크모에서 산소화시켜서 넣어주는 혈액은 피모랄 아테리를 통해서 이렇게 위쪽으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역순환이 발생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심장에서 내뿜어주는 혈액은 밑으로 오고 에크모에서 넣어주는 혈액은 위로 가면서 발생하는 역순환 구조, 이에 따라서 합병증 대비가 가능하니까 이 점도 꼭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센트럴 VA 에크모입니다. 이는 심장이나 대혈관에 직접 삽입하는 방법입니다. 우심방에서 혈액을 당겨오고 좌심실의 대동맥으로 연결을 해서 심장에서 나가는 방향과 에크모에서 넣어주는 방향이 동일해서 역순환 방식이 아니라는 점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 센트럴 VA 에크모는 이 심장과 가까운데 혈관을 통해서 넣어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삽입하기가 어렵습니다. 주로 페리페럴 캐뉼레이션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거나 심장 수술 후에 수술실에서 인공심폐기 이탈을 실패한 경우에 이 센트럴 에크모를 달고 포스트옵 케어를 하게 됩니다. 이 외에도 페리페럴 VA 에크모를 적용했을 때 LV 디컴프레션을 시도하는 경우에 센트럴 VA 에크모로 전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다음에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세 번째는 마디파이드 페리페럴 캐뉼레이션인데, 이는 IJC에서 당겨오고 폐골하 동맥으로 넣어주게 되는데 주로 인조혈관을 통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스포츠 모드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이 위쪽으로 에크모를 달아 놓으면 아래쪽이 편안해지기 때문에 환자가 중환자 재활을 하면서 에크모 치료를 받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VA 에크모에서는 혈액이 우심방에서 추출돼서 심장과 폐를 우회해서 동맥 시스템으로 되돌아갑니다. VA 에크모는 호흡 및 혈력학적 지원을 모두 제공하므로 만약에 CPR 상황이 발생했다, 환자의 심장 리듬이 없다 라고 했을 때 흉부 압박을 시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에크모가 잘 돌아가고 있다면요. 하지만은 정상 리듬으로 뛰던 심장이 VTEC이나 VPIP과 같은 치명적 부정맥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디피블레이션을 시행을 해서 환자의 심장 운동을 다시 뛸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어려운 VA 모드는 이 정도에서 끝내고요. 다음으로 호흡 부전 상태에서 적용되는 VV 에크모입니다. 요건 조금 쉽습니다. 정맥효를 산소화시킨 뒤에 다시 정맥으로 넣어주는 정맥 보조 방식인 VV 에크모. 이는 혈액이 심장과 폐를 거치는 경로를 우회하지 않고 정상적인 경로를 거치도록 합니다. VA 모드와 달리 VV 모드는 전신 혈액순환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혈액순환은 환자의 심장이 해주는 것이죠. VV 에크모 모드는 폐의 환기 요구를 감소시키고 과도한 벤틸레이터 세팅에 의한 폐 손상을 줄여주어 폐를 쉬게 함으로써 폐 회복을 촉진시키는 것입니다. 중증의 ARDS 상황에서 적용되는 VV 에크모, 이렇게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VV 에크모는 정맥도관 2개를 사용합니다. 드레인용 배액관이 하나 있고요, 퍼퓨전 주입용 배액관이 하나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피모랄 베인에서 끌어와서 IJC 베인을 통해서 넣어주는 거죠. 온몸의 혈액순환은 환자의 심장이 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VV 에크모는 호흡 지원을 제공하지만은 환자는 자신의 심장 기능을 통한 혈력학에 의존하게 됩니다. 따라서 환자의 심장의 리듬이 멈춰버리는 CPR 상황에서 흉부 압박을 시행해 주어야 합니다. 혈액순환을 시켜줘야 되니까요. 다음은 하이브리드 모드입니다. 자동차에만 하이브리드가 있는 게 아니고 에크모에도 하이브리드가 있습니다. VAV, 정맥에서 끌어당겨서 아테리나 베인으로 넣어주는 방식이고요. VVA, 베인 2개에서 끌어당겨서 아테리로 넣어주는 방식입니다. 이런 하이브리드 모드를 적용하는 이유는 합병증 관리와 있습니다. VAV 에크모를 먼저 보시면 VA 에크모에서 좌심실 기능 부전과 함께 ARDS와 같은 폐부전이 동반된
진행된 경우에 심기능 회복이 조금 이루어지면서 할로킨 신드롬이라는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소화된 혈액을 심장으로 되돌려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죠. 그래서 이 퍼퓨전 라인을 동맥으로 역순환을 넣어주는 방식에서 상대 정맥으로도 퍼퓨전 라인을 연결을 해서 산소화된 혈액을 우심방으로 제공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VVA 에크모 모드를 살펴보게 된다면 충분한 베이너스 캐뉼라의 드레인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배행용 도관 하나로는 부족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 또한 VA 에크모 모드에서 LV 디스텐션이라는 합병증이 발생하는 경우에 이 심장 내에 혈액이 고이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폐부전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VA 에크모에서 퍼퓨전 라인은 역행성으로 주입이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심장 자체적으로 얼마간의 심장 혈액을 내뿜어 줘야 되는데 심장 기능이 거의 0인 것이죠. 그러면은 심장 내 혈액이 에크모에서 넣어주는 혈액들 때문에 점점점 차오르겠죠. 그러면 폐부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심장 내에 고이는 혈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행용 도관을 정맥을 통해서 하나 더 연결을 해서 혈액을 더 빼주는 것이죠. 그래서 드레인용 V라인이 2개가 되고 퍼퓨전용 A라인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 하이브리드 모드를 적용하게 되는 것은 나중에 합병증 관리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 이쯤에서 이해하도록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체외순환 심폐소생술입니다. ECPR인데요. ECPR에 대해서는 제가 좀 간략하게 여기다 적어놨으니까 나중에 PDF북을 통해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에크모는 어떤 장비이고 어떤 모드를 언제 적용하는지 대략적으로 감이 오시나요? 자, 이제 실전에서 에크모를 적용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VV 에크모를 적용하는 절차에 대해서 예를 들어 봤습니다. 첫 번째 과정은 에크모를 운용하는 흉부외과를 컨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의서와 필요 물품을 준비하는 것이죠. 에크모 시행 전에 흉부외과가 컨택이 돼야 되는데 VV 에크모는 찬찬히 진행을 해도 무리는 없습니다. 하지만 VA 에크모의 경우 초응급 상황이므로 에크모 팀을 바로 콜하게 되고요. 상황이 다 끝나고 나서 흉부외과의 협진 의뢰를 작성하게 되는 절차가 임상에선 진행이 됩니다. 준비 물품들이 꽤 까다롭지만은 거의 대개 에크모 팀이 준비된 물품을 가지고 오니까 저희 담당 간호사는 특별히 준비해야 될 건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시술 직전 과정입니다. 에크모 장비에는 산소화를 시키기 위한 산소 공급 라인이 있어야 되고요. 플로우를 주기 위한 메디컬 에어 라인 2가지가 있는데 저희 월베드에서는 주로 워로트와 메디컬 에어가 하나씩 존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면 양쪽으로 이렇게 있던가요. 그래서 이 연결 라인을 Y자 커넥터를 통해서 더 확보를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Y 커넥터를 준비하는 것도 잊지 마시고 체외 순환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항응고요법을 어떻게 할 건지도 미리 확인받아서 헤파린을 준비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에크모를 운용하기 위한 캐뉼라를 삽입하게 되는데 VA 또는 VV에 따라서 과정이 조금 다릅니다. 어떤 캐뉼라를 삽입하든 결국엔 중심정맥관 삽입 과정과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따라서 저희 소년간호사 채널 내에서 중심정맥관 삽입 간호 영상을 보시면 나름대로 이해하시기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캐뉼라를 삽입한 이후에는 캐뉼라가 잘 들어갔는지 포터블 엑스레이를 통해서 위치를 보게 되고요. IJC 카테터가 하나 넣었고 이 피모랄 베인 카테터가 하나 놓인 사진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특히나 VV의 모드에서는 정맥에 놓이는 것이기 때문에 캐뉼라가 삽입되어 있는 게 너무 가까워 버리면 리서큘레이션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너무 가까워 버리면 안 되고요. 또 너무 멀어 버리면 이 피모랄 베인 특성상 카테터가 깊숙이 들어가지 않으면 플로우가 잘 안 걸릴 수도 있습니다. 캐뉼라가 깊숙이 들어가야 플로우가 잘 나오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적정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포터블 엑스레이를 데일리로 팔로우를 하면서 카테터가 더 빠지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봐줘야 되기 때문에 이 엑스레이를 보는 방법은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캐뉼라가 연결됐으니 에크모를 연결해야 되겠죠. 에크모 장비에 에크모 세트를 연결하게 되는데 에크모 세트 안에 공기를 제거해주는 프라이밍 과정이 캐뉼레이션 과정과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주로 에크모 팀 간호사가 이를 담당하게 되는데 공기방울을 완전히 제거하는 데 핵심입니다. 프라이밍 과정이 끝나고 캐뉼레이션이 끝났다? 그러면 캐뉼라와 에크모를 연결해 주시면 되는 거죠. 이후에는 에크모를 켜고 RPM을 설정해서 플로우를 걸어줘야겠죠. 에크모를 연결하고 나서 RPM을 상승시키면서 초기 호흡 및 혈력학적 목표가 달성이 된다면 혈류가 해당 속도를 유지하도록 플로우를 맞춰줘야 되는 것이고요. 저희 담당 간호사는 이 플로우가 유지되는지 모니터링을
체크를 해야 됩니다. 장비뿐만 아니고 환자 상태의 바이탈 사인도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 바소프레서나 이노트로픽 등의 약제를 투여하면서 혈압이나 맥박 등 활력 징후를 체크를 해야 되고 에크모 회로의 RPM을 필요에 따라서 증감할 수 있습니다. 에크모가 안정적으로 유지됨에 따라서 벤틸레이터 지원이 최소화되므로 벤틸레이터 세팅값도 조절을 해줘야 되고요. 에크모 치료에서는 혈관 내 용적 또는 헤모글로빈 농도 중 하나를 더 높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둘 다 높여주면 좋고요. 그래서 헤모글로빈을 체크하면서 수혈 여부도 확인을 해 주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체온을 낮춰서 전신 산소 섭취량을 줄이는 것도 도움이 될 수는 있는데 저체온 상태에서는 신체 대사율 감소로 플로우를 많이 걸어놓으면 안 될 수도 있어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에크모 상황은 VV, VA를 떠나서 간호사에게 부담되는 상황입니다. 응급 상황이기도 하고요. 따라서 의료기관마다 적절한 에크모 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에크모 팀이 없다고 하더라도 여러 명의 간호사가 협력해서 빠르게 처치해야 됩니다. 따라서 에크모 적용 상황을 자신의 상황에 맞추어서 반복 시뮬레이션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에크모는 환자에게 달아놓기만 하면 끝나는 치료가 아닙니다. 에크모 간호의 핵심은 합병증 케어에 있습니다. VA, VV 에크모의 공통사항입니다. 삽관 관련해서 출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주의를 해야 되고요. 뉴럴로지컬 컴플리케이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경학적 손상 발생률이 꽤 많이 높습니다. 특히 VA 에크모에서 더 높게 보고되고 있는데요. 에크모 환자에게서 영상의학적 검사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없다는 현실을 감안할 때 에크모 환자에서 급성 뇌손상은 더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경학적 모니터링이 정말 중요합니다. 경곡의 도플러 초음파를 포터블로 시행을 해볼 수도 있고요. 에크모의 원활한 적용을 위해서 이런 신경근 차단제가 투여되기도 하는데 중화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동공반응 평가보다는 MPI를 통해서 동공반사를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레날 펑션의 합병증이 올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환자가 에크모를 시작할 때 체액 과부하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에크모에서는 적극적인 인효가 필요하고 적극적 인효가 이루어질 수 없을 때 CRRT를 바로 시행하기도 합니다. 에크모의 높은 플로우로 인해서 블러드의 셀이 파괴될 수 있는 헤몰라이시스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주의를 해주셔야 되고요. 메카니컬 이벤트로 옥시저네이터의 펑션이 떨어지는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에크모 지속 시간이 오래됨에 따라서 인공산화기의 성능 저하 또는 고장, 펌프의 오작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에크모 옥시저네이터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서 에크모 퍼퓨전 라인에서 ABJ를 시행해야 됩니다. 에크모 옥시저네이터 기능 평가를 위한 ABJ 방법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시행하는 ABJ 방법과 조금 다릅니다.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자면은 옥시저네이터를 평가하기 위해선 FiO2를 100으로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멤브레인에 있는 혈액을 바로 빼서 ABJ 검사를 돌리는 건 아니고요. 20cc 정도 리거지를 충분히 해주고 샘플링을 해야 되고 샘플 안에 PaO2는 공기 중에서 빠르게 감소할 수 있으므로 샘플링 즉시 ABJ를 시행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만약 시간이 늦어진다면 아이스백을 어플라이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에크모 ABJ 결과상 PaO2 값이 300mg/Hg 이상은 권장됩니다. 300mg/Hg 이하로 만약에 나온다면은 샘플을 다시 해보거나 아니면 멤브레인의 상태를 다시 평가를 해봐야 됩니다. 의료기기 관련한 욕창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포지션을 잘 봐주셔야 되고요. 체외 회론에 혈전이 형성되어 버리면 스럼버 엠볼리즘 같은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목표 APTT나 ACT를 면밀히 모니터링 해주셔야 됩니다. 옥시저네이터의 색깔 평가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까매지면은 그만큼 펑션이 안 좋아지고 있는 것이죠. 이 임상 그림을 보시면 환자 베드 옆에 에크모가 2대가 있습니다. 왜 2대가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옥시저네이터의 성능이 저하되었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 새로운 에크모 세트가 장착된 장비로 교환을 하는 것입니다. 에크모는 CRRT처럼 잠깐 떼었다가 새로 프라이밍하고 연결할 수 있는 장비가 아닙니다. 따라서 새로운 장비 하나를 완벽하게 준비를 해놓고 기존의 장비를 클랩한 다음 아주 빠르게 에크모 장비를 교체하게 됩니다. 정말 긴장되는 순간이긴 하죠. 특히 이 과정에서 혈액량 로스가 예상되므로 폐갈비씨도 미리 준비하는 것 잊지 말아주세요. 에크모 종류는 임상에서 주로 두 가지를 운용합니다. EBS와 PLS입니다. EBS는 프라이밍이 쉬우나 산화기가 장시간 사용하기는 부적합하다고는 합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PLS는 여러 기관에서 승인한 장비로 안정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산화기의 유지 기간도 꽤나 깁니다. 하지만 프라이밍이 비교적 어렵습니다. 따라서 임상에서 보통 응급 상황에 EBS를 연결한 뒤 나중에 장시간 유지가 필요하다 하면 PLS로 바꾸는 경우도 많습니다. 각 장비에 따른 특성도 꼭 알아두세요.
에크모의 체외순환 특성상 안티코아굴레이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티코아굴레이션이 잘 안 돼버리면 블러드 클럿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요. 너무 과도하게 돼버리면 피가 굳지 않아서 나중에 블리딩과 같은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임상에서 ACT와 APTT를 거의 매 2시간, 4시간, 6시간, 12시간 등 점점 그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평가하는 시간이 달라집니다. 꼭 안티코아굴레이션 모니터링에 대해서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에 따라서 혈소판 감소증과 블리딩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꼭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일반적인 합병증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해보고요. 다음으로 정말 무서운 VA 에크모의 합병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VA 에크모의 경우에 보통의 페리페랄 접근을 하는데 심장 기능에 의한 폐순환 그리고 에크모의 역순환 두 개의 순환 구조가 생김에 따라서 합병증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폐부종과 좌심실 팽창입니다. 내 심장에서 혈액을 내보낼 힘이 없어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그림에서와 같이 카디악 펑션이 거의 0일 때 심장에서 뿜어줄 수 있는 혈액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역순환 구조로 에크모에서 집어넣어주는 산소화된 혈액이 쭉쭉 들어오겠죠. 에크모에서 들어오는 혈액이 계속 차버리는 것이죠. 심장이 내보내지 못하고 점점 심장 내에 혈액이 모여져 버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 VA 에크모가 심장의 후부하로 발생할 수 있어서 심장 및 폐 기능이 오히려 악화될 수 있습니다. 즉 LV 내에 혈액이 정체되어서 급성 폐부종이 발생하고 LV가 팽창됨에 따라서 심근이 허혈 상태가 되는 증상이 더 심해지는 것이죠. LV 디스텐션이 발생하면은 심장에서 혈액을 내뿜을 수 있도록 강심제와 승합제를 투여도 해보지만은 혈압은 오르지 않고 폐부종은 더 진행되며 폐에서 나가는 혈액, 이 상지 쪽 산소 포화도는 점점 더 떨어지게 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결국 심장에 고여있는 혈액을 빼줘야겠죠. 네, 감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감압의 방법은 정말 다양합니다. LV 디스텐션과 풀모너리 에데마 관리 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일단은 풀모너리 에데마 정도를 식별하는 것이 우선이겠죠. 네, 그래서 임상에서는 풀모너리 아테리 카테터, PAC, 스완건즈 카테터를 통해서 PCWP를 측정하게 됩니다. 이 좌심실 충전압을 가장 반영하기 좋은 지표는 폐동맥 카테터를 통한 폐동맥 확장기 압력 PCWP를 측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스완건즈 카테터를 넣게 되고 PCWP가 20mmMmercury 이상부터 그 정도에 따라서 LV 오버로드의 시버리티가 증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굳이 PAC 카테터를 삽입하지 않고 LV 디스텐션을 알아볼 수 있는데 바로 심장 초음파입니다. 이 포터블 에코는 대동맥 판막이 열리는 정도와 기간을 직접 시각화해서 볼 수 있고 LV 치수의 변화를 평가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포터블 에코 정말 중요합니다. 그 다음으로 체스트 엑스레이를 찍어서 컨제션 정도나 알베올라 에데마를 관찰할 수 있고 센트럴 베이너스 라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SCVO2를 측정함에 따라서 관찰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LV 디스텐션이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이런 내과적 치료를 해봅니다. 강심제 투여나 혈관 이완제나 이뇨제나 이런 내과적 치료를 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폐부종이 이미 발생한 이후는 이런 내과적 치료가 소용이 없는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좌심심 박출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 폐출혈까지 악화될 수 있으므로 이를 피하기 위한 수술적 또는 경피적 조치 방법으로 LV 디컴프레션 감압술이 필요합니다. 중재술의 종류는 이렇게 많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아테리얼 septum에 벌룬을 통해서 구멍을 내줘서 LA의 프레셔를 낮추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벌룬이 다 끝나고 난 뒤에 바로 또 막혀버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septal 펑처를 해준 다음에 드레인용 관을 하나 연결해서 혈액을 빼줍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VVA 에크모가 되는 것이죠. 드레인용 도관이 정맥에서 원래 빼주는 거 하나, 그리고 septal 펑처 후에 우심방에 연결해서 빼주는 드레인 관이 2개, 이때 하이브리드 모드를 적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고 당장의 VVA 에크모를 적용하기 전에 LV 디컴프레션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처음 VA 에크모를 적용을 할 때 LV 드레인 카테터를 넣게 됩니다. 피그테일이라고 하죠. 얇은 관을 하나 LV에 넣어놔서 피그테일로 이렇게 관을 연결해서 드레인용 도관으로 더 빼주는 건데, 피그테일 얇은 관입니다. 그 캐뉼라 두께가 두껍지가 않아서 그 효과에 대한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은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 septal puncture에서 드레이네이지 도관과 피그테일도 동시에 운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IABP도 같이 운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LV 디스텐션에서는 이 후부하가 증가되기 때문에 IABP를 이용해서 박동을 더해서 후부하를 낮춰줄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중재술에도 전혀 호전이 안 보인다면 수술적 치료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LV 벤팅이나 LV 벤트 카테터를 넣는 방법입니다.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냐면 VA 에크모에서 저희가 모니터링을 통해서 LV 디스텐션이 발생하는지를 봐주셔야 되고 LV 디컴프레션 방법이 권장되며 그 방법으로 내과적, 경피적 중재술, 수술적 치료가 있으나 각 치료에 대한 장단점이 분명히 존재하므로 병원 환경에 따라서 이런 방법들은 많이 달라집니다. 저희 간호사 입장에서 대표적으로 미리 알고 계시면 좋은 게 LV에 피그테일을 넣어줘서 드레인을 더 시켜주는 방법, 그리고 septal 펑처 후 드레인을 하나 더 넣어서 VV 에크모를 적용하는 방법, 이거를 알고 계시면 꼭 임상에서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이미지를 보시면 피그테일과 드레인용 도관 VVA 에크모 모드를 적용한 사진입니다. 보시면 파란색이 드레인용 도관이거든요. Y자 커넥을 통해서 피모랄 베인에서 빨아들이는 원래 베이너스 라인, 그리고 septal 펑처 후 우심방에 드레인을 또 연결해서 드레인을 또 하나 넣어주는 드레이네이지 라인이 하나 더 있고요. LV를 통해서 피그테일 얇은 캐뉼라를 통해서 드레인을 더 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퍼퓨전은 이쪽 피모랄 아테리로 들어가는 라인 하나, 결국 VVA 에크모가 되는 것이죠. LV 언로딩을 위한 전략들을 적어놨습니다. 그에 대한 장점과 단점이 있으니까 이 PDF 파일 하나로 한번 정리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앞서 살펴본 LV 디스텐션에 대한 문제는 심장이 짜주지 못하는 카디악 펑션이 0이라서 발생하는 합병증이라면 이 투 서큘레이션 신드롬 같은 경우에는 심장이 어느 정도 기능을 해서 발생하는 합병증입니다. 용어도 정말 많습니다. 투 서큘레터리 신드롬, 디퍼런셜 하이폭시아, 할로킨 신드롬, 노스 사우스 신드롬과 같이 단어도 굉장히 많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환자의 심장에서 나오는 혈액은 오른쪽 상체나 뇌 또는 왼쪽 상체로 분지를 통해서 나가게 되고요. 에크모에서 들어오는 라인은 거의 복부나 하체를 먼저 관류를 시켜주게 됩니다. 그래서 윗부분, 아랫부분에서 노스 사우스 신드롬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결국 투 서큘레이터리 신드롬은 페리페랄 VA 모드에서 환자의 심기능이 어느 정도 회복은 되고 있는데 폐기능이 좋지 않아서 환자가 내뿜는 혈액이 산소화가 덜 되고 있는 거예요. 폐기능이 안 좋아지는 이유로는 대표적으로 ARDS가 있겠죠. 폐렴이 같이 발생해서 폐가 산소화를 잘 못해주는 것입니다. 산소화를 잘 못해주는 혈액을 심장이 내뿜고 있는데 에크모 혈류가 이 위에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미지를 보시면 심장 기능이 회복되고 있는 상태에서 산소화되지 못한 혈액이 먼저 나가면서 우측 발, 우측 뇌로 나가는 것이고 에크모에서 집어넣어주는 혈액은 심장의 힘 때문에 끝까지 가지 못하고 이 왼쪽 발 또는 하지, 복부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미싱 존이라고 하고요. 이 미싱 존 위치에 따라서 산소화되지 않은 혈액이 어디까지 날아가냐가 점쳐지는 것입니다. 앞서 LV 디스텐션은 이 믹싱 존이 없죠. 네, 심장이 전혀 혈액을 내뿜지 못해서 에크모 혈액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 것이죠. LV 디스텐션과 꼭 다르다는 점 알고 계셔야 돼요. 카디악 펑션이 더 약해져 버리면 믹싱존은 더 심장 쪽으로 위치를 이동하게 됩니다. 이럴 때는 에크모 혈액이 다 온몸을 순환시켜 주므로 산소화에는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심장에 부담이 되겠죠. LV 디스텐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통의 경우는 이와 같습니다. 환자의 심장에서 내뿜는 것은 뇌나 오른쪽 상체로 향하게 되고 에크모는 복부나 하체를 관류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지점이 만나는 곳은 좌심실 기능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죠. 이런 합병증이 발생하는 것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환자 심장이랑 에크모랑 싸우는 걸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모니터링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환자의 심장에서 내뿜는 혈액이 도달하는 곳은 우측 팔 그리고 머리입니다. 따라서 VA 에크모 모드에서는 이 우측 라디알 아테리에서 A라인을 잡아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투 서큘레이터리 신드롬을 감지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 라이트 라디알 아테리에 A라인을 못 잡았다, ABG를 못한다 라고 하면 이 펄스 옥시미터를 연결해서 산소 포화도를 감지를 해야 됩니다. 이 혈액순환 구조에 따라서 여기 우측 팔에 SpO2 모니터 하나, 그리고 좌측 팔에 SpO2 모니터 하나, 투 서큘레이터리 신드롬이 발생하면 여기는 산소 포화도가 80%가 될 거고 여기는 에크모 혈액이 닿는 곳이므로
거의 99%, 100%가 나오겠죠. 이 차이를 통해서 투 서큘레이터리 신드롬이 발생을 하는구나 라고 감지를 해서 적절히 중재를 해줄 수 있는 것이죠. VA 에크모를 적용을 했을 때 간호사가 이 점을 아냐 모르냐에 따라서 확연하게 보이는 것이 이 세츄레이션 모니터를 어디다 달고 있느냐예요. 이걸 모르면 레프트 암에다가 그냥 세츄레이션 모니터가 달리는 경우도 있어요. 라이트 라디알 ABGA가 우뇌의 관류를 가장 잘 반영한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세요. 투 서큘레이터리 신드롬을 어떻게 관리를 할까요? 일단은 폐 병리를 치료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폐가 기능을 잘 못해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벤틸레이터 지지를 더 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심기능이 더 저하가 돼서 에크모의 역류성 혈액이 심장으로 더 흘러들어오면 좌심심 환기 전략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환자의 심기능이 회복된 상태라면 VA 에크모에서 폐 기능을 대신해 줄 수 있는 VV 에크모로 변환시켜 주기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VA 모드에서 환자의 심장 기능이 되살아났다는 것은 에크모를 위닝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떼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폐를 지지를 해줘야 되므로 바로 떼진 않고 VV 모드로 전환을 해주는 것이죠. 따라서 이 과정에서 VA-V 에크모 모드를 적용합니다. VA에서 퍼퓨전 라인을 베이너스로 하나 더 연결해 주는 것이죠. 폐를 지지를 해주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심장 기능이 계속 잘 돌아간다 하면 A라인을 꺼버리는, 그러면 VV 에크모 모드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할로킨 신드롬은 워낙 발생하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알고리즘으로 정리도 되어 있습니다. 할로킨 신드롬이 발생했을 때 심기능 장애가 있다 없다에 따라서 없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VV 에크모로 전환을 해주면 되는 것이고요. 가장 좋은 케이스죠. 근데 심기능 장애가 있는데 폐부종이 있다. 그러면 에크모 플로우가 너무 세구나. 그러면 좌심실 언로딩 전략, septal 펑처와 VVA 에크모를 적용을 해줘야 되고요. 폐 부종까지는 아니다. 그러면은 폐동맥 고혈압이 있나? 우심실 부전이 있나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이 정도는 아니야. 그러면 그럼 퍼퓨전 라인을 하나 더 연결해주자 해서 VA-V 모드가 전환이 되는 것이고, VA-V 에크모를 전환해서도 심기능이 괜찮다 하면 VV로 전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폐동맥 고혈압이 또 있어요. 그렇다면은 안 되겠다. 센트럴 에크모로 전환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는 힘들어요. 하지만 여기는 좋습니다. 에크모를 뗄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이죠. VA-V 모드는 드레인은 하나고 퍼퓨전은 두 개잖아요. 하나는 아테리, 동맥, 하나는 정맥이겠죠. 에크모 장비는 퍼퓨전을 여기로 쏘고 여기로 쏘는데 저항하는 힘은 동맥이 세겠죠. 정맥이 약하고. 그러면은 에크모 라인도 약한 쪽으로 더 많이 흘러갑니다. 이 동맥 쪽으로 퍼퓨전이 잘 안 될 수 있어요. 저항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럴 때는 이렇게 클램프를 통해서 정맥으로 들어가는 라인을 살짝 조여줘서 그 힘을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VA 모드에서 하이브리드 전환할 때 체크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적어 놓았으니까 나중에 꼭 살펴보세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VA 모드의 합병증에서 림브 이스케미아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역류성 혈액 때문에 발생하는 것인데 정맥에서 혈액을 산소화시켜서 그리고 동맥으로 넣어주는데 위로 향하죠. 아래로 향해주고 있고, 하지만 이럴 때 이 선택된 피모랄 요 아래쪽 관류는 어떻게 될까요? 상대적으로 너무 약해집니다. 에크모 혈액 두관은 피모럴에 꽂혀서 위로 쏴주고 아래로 뿜어주는 혈액은 이 에크모에서 쏴주는 혈액 때문에 이 아래 다리로 잘 안 넘어가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지 허혈이 발생할 수 있고 구획 증후군이 관찰될 수 있습니다. 심하면 전혀 관류가 다리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앰퓨테이션을 해야 되는 경우도 생겨요. 담당 간호사로서 이 하지 허혈이 발생하지 않는지 꼭 확인해야 되고 DPP 촉지나 도플러를 통해서 그 소리를 들어봐야 됩니다. 만약에 하지 허혈이 발생하고 있다 하면은 이렇게 피모럴 라인으로 들어가는 쪽에 피그테일을 하나 연결해서 다리 쪽 혈관으로 연결을 해줍니다. 디스탈 퍼퓨전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시술을 통해서 다리 쪽 순환까지도 신경을 써줘야 되는 것이 VA 에크모입니다. 자, 이렇게 VA 에크모 합병증에 저희가 바로바로 대처하지 못하면 에크모의 장시간의 심실 보조는 부적절합니다. 의사뿐만 아니고 간호사가 잘 알고 있어야 이런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에요. 가장 좋은 것은 VA 에크모 적용 기간을 최소화하는 것이지만 그게 마음대로 되나요? VV 에크모 모드에서는 동맥의 혈관 캐뉼러 삽관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의 위험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전신적인 박동형 혈류를 유지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죠. VV 에크모다 하면 관리하는데 쉽습니다. 하지만 VA 에크모다 관리를 정말 잘 해야 됩니다. 이 점의 차이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에크모 치료 중 그럼 저희는 어떤 걸 모니터링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무엇보다 바이탈 사인입니다. 헤모글로빈은 높게 유지해 주는 게 좋고요. 평균 동맥압을 측정을 해서 방심제나 승합제 사용을 잘 해줘야 됩니다. 혈압이 적절히 유지가 안 되면 뇌 손상이 초래될 수 있고 혈압이 너무 높으면 블리딩의 위험이 있습니다. CVP 모니터링도 필요하고요. 또 ABG 상에서 PaO2도 일정 범위 이상 유지를 해줘야 되고 소변량이 잘 나오는지 배출해줘야 되고 하이포볼레미아가 발생하지 않도록 플루이드 치료도 잘 해줘야 됩니다. 두 번째는 에크모 장비가 잘 되고 있는지, 펌프에 설정된 RPM에 따라서 플로우가 잘 유지되고 있는지, 플로우가 잘 유지가 안 되면 에크모의 보조 정도가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플로우가 일정 범위 이상 잘 유지가 돼야 에크모가 환자를 잘 보조하고 있구나 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이 플로우도 VV 에크모에서는 최대 유속을 해주는 것이 좋다고 하고요. VA에서는 너무 세버리면 좌심실, 박출량이 줄어들겠죠? 이제는 이해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VA 에크모에서는 RPM과 이 플로우를 어떻게 맞춰야 되는지 의사에게 꼭 상의해서 결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특히나 에크모 라인이 떨리는 상황이 많이 발생합니다. 에크모는 다량의 혈액을 뽑아서 산화를 통해 다시 체내로 넣어주는 것이므로 특히나 환자의 볼륨이 부족하다면 에크모 캐뉼라에서 혈액을 뽑는 게 원활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럴 때 에크모 라인이 튕기는 것이죠. 양옆으로. 그러면서 플로우가 안 걸립니다. 바이탈 사인도 갑자기 저하가 되고요. 이럴 때는 즉각적으로 의사에게 노티를 해서 에크모 기계를 통해서 플루이드를 줄 수 있고 플루이드보다는 HB, RBC를 주는 게 더욱 더 좋습니다. 특히나 플로우가 저하된다고 해서 바로 그냥 드립을 하는 것이 아니고 환자의 포지션을 바꿔주거나 RPM을 순간적으로 내렸다가 서서히 다시 올리는 중재를 통해서도 플로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꼭 알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환자의 BSA를 산출을 해서 에크모 보조 정도를 파악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항구요법이 적절하게 유지되고 있는지 헤파린이나 나파모스테이트를 사용할 때 적절히 검사 결과를 통해서 확인을 해 주셔야 되고 뇌에 산소가 적절하게 공급이 되는지 잘 살펴봐야 되고 ABJ 검사 결과에서 PaO2 수치를 유의 깊게 봐주세요. 에크모 라인 관리가 잘 되어 있는지 꺾이지 않는지 아니면 엑스레이를 통해서 깊이는 잘 고정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에크모를 제거하는 시점입니다. VA 에크모는 좌심실 박출과 매우 상관이 깊습니다. 환자의 좌심실 박출이 좋다면 에크모에서 해방될 준비가 되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에크모의 RPM을 낮춰서 플로우를 감소시켰을 때 보조 정도를 낮춰주었을 때 환자 상태가 괜찮다라고 하면 리무버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유속 감량 시 평균 동맥압이 잘 유지가 되는가를 잘 살펴주셔야 됩니다. 앞서 봤던 것처럼 폐부전이 있는 상태라면 VA 에크모를 바로 떼지 않고 V 모드로 전환을 해서 나중에 VV 에크모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테리얼 라인, 퍼퓨전 라인을 뗄 때는 정말 두꺼운 도관을 빼는데 아테리는 특히나 더 지혈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수술적 봉합 과정이 필요합니다. 매뉴얼 컴프레션을 시행하고 이때 또 유머 애뉴리즘의 발생 위험이 높으므로 유의 깊게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VV 에크모에서는 환자의 호흡 부전이 엑스레이 이미지나 폐 수능도 PaO2의 개선 정도를 보면서 에크모에서 해방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에크모 옥시제네이터를 통해서 세팅 값을 점점 낮추게 되고요. 환자를 모니터링하면서 이제 적절한 산소와 환기가 유지가 되는지를 살펴봐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에크모 FiO2가 거의 0이다 라고 했는데 환자의 상태가 정말 유지가 잘 된다 하면은 빼주는 것이죠. 한 가지 더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 점이 에크모를 리무벌 할 때 다량의 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RBC 2파인트 정도를 미리 준비해 놓고 트랜스퓨전 하면서 에크모를 리무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장된 에크모 적용도 필요합니다.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도관이 제한되는 상황에 발생할 수 있고 에크모 치료의 합병증으로 소변량 저하에 따른 CRRT 적용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에크모와 CRRT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중증 폐혈증의 경우 헤모퍼퓨전까지 적용을 할 수 있으므로 이렇게 확장된 에크모 적용은 계속해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에크모 회로를 보면 이 펌프가 음압으로 환자의 혈액을 끌어당기고 이후에는 양압으로 환자에게 넣어주게 되잖아요. 이러한 특성으로 CRRT를 라인을 어디로 연결할지는 아직도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 어차피 CRRT를 돌고 난 혈액이 에크모 산화기를 거치도록만 연결을 해주면 어느 라인에 연결하든 문제는 발생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에크모의 빠른 유속을 CRRT가 적용할 수 있도록 유속을 관리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3웨이를 이용하기도 하고 이렇게 프레셔 컨트롤 라인을 통해서 뱅글뱅글 돌아가면서 압력을
혈압을 낮춰주는 거예요. 이런 라인을 통해서 유속압을 더 낮춰주기도 합니다. 유속 관리의 어려움과 그에 따른 투석 효율의 논란이 아직도 많아서 에크모와 CRRT 라인의 병합은 그 효과가 계속 연구되어지는 상태이므로 환자에게 도관이 제한되는 상태가 아니라면 각각의 도관을 삽입 후 운영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임상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흘러가지 않으므로 이렇게 각각의 케이스를 좀 그려봤고요. 실제로 연결된 사진까지도 넣어봤습니다. 에크모는 환자에게 적용하기만 하면 할 것이 없다. 신규 간호사 시절에 제가 했던 생각이었습니다. 모르면 겁이 없다는 말처럼 알면 알수록 어려워지는 에크모입니다. 하지만 관심 있게 들여다볼수록 합병증을 사전에 예방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희 널시피 PDF북 에크모 편이 간호사 선생님들로 하여금 에크모를 더 관심 있게 들여다보게 만드는 촉매 작용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